해마다 20만 명 이상이 식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그중 상당수가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 국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례 중 다수가 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식품들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생선 한 조각 또는 국 한 그릇과 주스 한 잔이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수년 후 간 기능 저하나 신장 질환, 더 나아가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담보로 저렴해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여 스스로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야 합니까? 이는 결국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제 이름은 김성훈입니다. 저는 35년 이상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잘못된 음식 섭취로 입원하여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될 10가지 식품 목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식품들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이 목록 중 적어도 3가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만약 수입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가져보신 적이 있다면 공감의 의미로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목록을 확인하는 여정을 시작해 주십시오. 10번째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과나 수박 같은 과일이 비타민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건강해 보이는 식품들이 오히려 체내로 유입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드뭅니다. 수입산 사과 주스 100병을 분석한 한 연구 결과 무려 30병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3병 중 1병은 유해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은 혈액과 장기로 직접 유입됩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65세가 넘으신 한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소 식단 관리에 매우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된 사과 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섭취와 소화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자 건강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색이 나빠지고 잦은 형이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중금속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매일 섭취하던 바로 그 사과 주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재배 과정에서 비소가 함유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소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은 과일이 성숙한 후에도 잔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육 깊숙이 침투하여 주스로 만들 경우 그대로 용해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체내로 흡수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인체가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완벽하게 배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들은 간, 신장뼈 등에 축적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 기능, 저하 신부전 심혈관 질환 나아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매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량이 반복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과일이나 주스를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산 제품 포장에는 간체자나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 제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주의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선 과일의 경우 껍질에 부자연스러운 광택이 나기도 합니다. 색이 비정상적으로 균일하며 맛이 밋밋한 특징이 있습니다. 과일 본연의 향이 부족하고 수입 주스는 유통기한이 매우 깁니다.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량의 보존제가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제품은 개봉했을 때 과일 고유의 향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거나 인공적인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해결 방안은 명확합니다. 저는 국산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이나 유기농 표시가 있는 상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주스를 드시고자 한다면 신선한 과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방법은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일 본연의 풍미까지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손수 만든 주스 한 잔이 향후 수십 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식품인 민물고기와 새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이른한 세박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생선국을 즐겨 먹어 저렴한 수입 냉동 어류를 시장에서 구매해 거의 매일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피로감과 부종을 겪었고 결국 투석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은 섭취한 생선에 잔류한 항생제와 여러 화학물질 때문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양식되는 민물고기와 새우 대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수천 마리의 어류가 비좁고 오염된 양식장에 밀집해 있으며 그 물은 각종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약품 처리 없이는 어류와 새우의 대량 폐사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로람페니콜, 엔로플록사신과 같은 강력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체 사용이 오래전에 금지된 성분들입니다. 간 손상 신부전을 일으키고 암 발병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수입 수산물에는 이런 유해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생선국 한 그릇을 드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선 한 점, 새우 한 마리가 유독한 화학물질처럼 체내에 흡수되고 있는 셈입니다. 단백질은커녕 간과 신장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느라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섭취는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두 차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계속 섭취한다면 이는 식사를 통해 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새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껍질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윤이 나고 겉모습이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냄새를 맡아도 신선한 수산물 고유의 향은 나지 않습니다. 대신 화학약품과 유사한 자극적인 냄새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렴한 수입 냉동 생선 역시 비슷한 문제를 보입니다. 색이 탁한 회색이거나 너무 짙은 붉은색입니다. 또한 해동했을 때 살이 쉽게 물러지고 흐트러집니다. 신선한 바다의 향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산 바다 생선이라면 고유의 짭조름한 향이 나지만 화학물질에 노출된 양식 어류는 이러한 특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SC 또는 ASC 인증을 획득한 생선과 새우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인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속 가능한 안전 수산물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어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혹은 노르웨이나 캐나다와 같이 양식 환경과 가공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가의 수입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진정한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중국산 식품은 10번째, 통조림 제품입니다. 호주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여러 통조림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의 무려 200배가 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 기준이 독성 물질 한 방울을 허용한다면 그 제품에는 한 컵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니라 정교하게 포장된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했던 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계 지출을 줄이고자 저렴한 수입산 통조림 육류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간편하고 안전해 보였던 선택은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한 결과 가족 3명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가족이 식중독으로 입원했습니다. 가장은 심한 두통과 사지떨림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아이는 끊임없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구토와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가족이 섭취한 저품질 통조림이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한 그 통조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캔의 중금속이 내용물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 설비가 열악한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보존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부제와 첨가물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경계를 손상시켜 운동 능력과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품질이 낮은 통조림 한 캔을 섭취하는 것은 서서히 작용하는 독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수입된 통조림은 원재료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 글씨가 흐릿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철자가 틀린 경우도 발견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렴한 수입 통조림, 특히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꼭 구매해야 한다면 신뢰도 높은 국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식품 안전 기준이 엄격한 국가의 수입품을 고르십시오. 당장의 작은 비용 절약이 미래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병상에서 보낼 긴 시간과 고통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고기를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향료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혼합물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일부 수입 가공육의 실체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4살의 초혜 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냉동 가공육을 즐겨 먹었습니다. 2년간 그녀의 식단 대부분은 이 수입육으로 채워졌습니다. 초기에는 건강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고기 섭취 덕분에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가공식품 속 과도한 첨가물이 원인이었습니다. 화학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중독 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중국의 일부 육가공 업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저품질 원료를 혼합하기도 합니다. 이후 육류의 풍미를 모방하고자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이 첨가물들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 환경의 위생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균 오염의 위험성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영양 공급원이어야 할 육류가 오히려 간 신장 면역 체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가의 수입 냉동육을 자세히 관찰하면 색상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반대로 회색빛을 띠는 등 부자연스러운 색을 보입니다. 해동 시 나는 냄새 역시 신선한 육류의 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극적인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가장 명확한 구별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를 받은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이 인증은 위생과 안전성이 엄격하게 관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국내산 육류이며 수입산 중에서는 미국이나 호주 또는 유럽연합 EU처럼 관리체계가 철저한 국가의 제품이 좋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한 끼 식사로 인해 평생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식품 사건 중 하나가 중국의 멜라민 분유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영유아가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수십 명의 아기가 사망하여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검색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부모가 비용을 절약하고자 저렴한 수입 분유를 구매했습니다. 그들은 영양 성분이 국내 제품과 다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아기는 계속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뇨 시 고통을 호소하며 점차 쇠약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기의 신장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결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의사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의 건강만을 바랐습니다. 분유가 아이를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어째서 분유에 멜라민이 포함된 것일까요? 멜라민은 본래 플라스틱이나 접착제 생산에 사용되는 공업용 화학 물질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산업체들은 검사 기준을 속일 목적으로 멜라민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을 분유에 첨가한 것입니다. 멜라민은 단백질 함량을 허위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영양가가 높은 것처럼 위장합니다. 하지만 인체 특히 영유아는 이 화학물질을 전혀 분해할 수 없습니다. 멜라민은 체내 신장으로 바로 이동하여 결석을 형성하고 심부전을 일으킵니다. 또한 여러 장기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비유하자면 멜라민 분유 한 스푼은 공업용 원료인 플라스틱 분말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그 유해성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겉으로 성장하는 듯 보이나 병은 체내에서 조용히 악화됩니다.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멜라민 분유 사태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영유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나 노년층 역시 멜라민에 오염된 유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 기능이 크게 손상됩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기대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자녀와 후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중국산 분유는 보통 포장지에 중국어 간체자가 표기되어 있고 영양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며 때로는 유통기한에 인쇄 상태가 불명확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해결 방안은 명확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분유 및 유제품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면 국내 제품이나 유럽, 미국과 같이 식품 안전 기준이 높은 국가의 수입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이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인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절임 배추 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시는 69살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치를 매우 좋아하셨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제품을 찾으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수입 절임 배추를 구매하여 드셨습니다. 약 1년간 계속 섭취한 후 그분은 잦은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결과 대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매일 섭취했던 수입 김치에 포함된 유해 화학 성분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공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가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르말린은 시신 방부 처리용 화학 물질로 채소의 신선도를 비정상적으로 오래 유지시킵니다. 외관상 신선해 보이게 만들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장점막에 손상을 줍니다. 또한 간과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며 암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는 반찬이 실제로는 매 식사마다 체내에 축적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절임 배추의 색이 비정상적으로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수일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발효취가 없다면 화학 처리를 거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결 방안은 명확합니다. 직접 담그거나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렴한 수입 김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진 김치 한 접시는 평생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말린에 오염된 김치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품목은 냉동 완두콩입니다. 식품안전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냉동 완두콩에서 완두콩이 아닌 녹색으로 염색된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높은 채소를 구매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학 물질과 공업용 플라스틱 혼합물을 들여온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0살 넘은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편의성과 영양을 고려하여 냉동 완두콩을 자주 구매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주로 죽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후 복부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불량 증세와 함께 식후복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남은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완두콩은 표백, 처리를 거쳤으며 인공 색소와 유해 방부제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보호해야 할 죽 한 그릇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은 완두콩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가공 시 완두콩은 종종 표백제로 처리하여 인위적인 광택을 냅니다. 이후 균일한 색을 위해 염색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콩 고유의 풍미와 자연스러운 단맛은 사라지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화학 첨가물로 변질됩니다.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간 손상이나 소화불량은 물론 장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래 섬유질이 풍부한 완두콩이 유해한 가공품으로 바뀌면 이는 서서히 작용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해당 수입 완두콩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이 부자연스럽게 빛나고 균일한 녹색으로 칠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자연산 콩은 연한 녹색과 짙은 녹색이 섞여 있어 색이 고르지 않습니다. 조리 시에도 가공된 콩은 고소한 향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물질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완두콩을 국내산으로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냉동 완두콩을 사용하신다면 유기농 인증과 투명한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명확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단순히
영양 공급의 문제가 아닌 평생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보양식으로 생각한 음식이 건강에 덧치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세 번째로 경고하는 식품은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소금 한 알에 수십 가지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화학물질이 섞인 공업용 소금이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이들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건강이라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7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의사는 저염식과 함께 반드시 깨끗한 소금을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산 천일염 대신 저가의 수입 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금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후 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체내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납과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몸에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사소한 비용 절감이 건강을 크게 해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중국산 수입 소금의 상당수는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금일 수 있습니다. 공업용 원료를 가공한 제품에는 유해 중금속과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신경계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평범한 조미료가 위조품일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식사를 통해 체내에 독소를 서서히 축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품과 위조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소금은 입자가 고르지 않습니다. 미세한 가루가 많고 이물질이 보이며 포장 상태가 부실하고 인쇄 품질이 낮습니다. 생산지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세히 관찰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정상적인 소금은 결정이 맑고 투명하지만 위조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색이 탁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저렴한 불량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천일염 사용을 권장합니다. 인증받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천연암염도 좋은 대안입니다. 가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그만큼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건강한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절약이 미래의 큰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품목은 간장입니다. 한 국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간장의 29%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물질은 3-MCPD로 잠재적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성분을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식탁에 대한 중대한 경고입니다. 3병 중 1병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한 주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은 이 여성은 평생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 왔습니다. 늘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저렴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 저가 수입 간장을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간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피부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식욕 부진을 겪었습니다. 결국 간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그녀의 식단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한 가지 원인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녀가 꾸준히 사용해온 수입산 간장이 문제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건강의 원천이어야 할 식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특정 수입 간장은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저렴한 제조 공정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자연 발효 대신 화학 촉매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SAM-MCPD라는 물질인데 이는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간과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체는 이러한 화학 물질에 적응하지 못하며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됩니다.
누적된 독소는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결국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유해 성분이 든 간장 한 방울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면 점진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중국산 간장은 대체로 맛이 과도하게 짠 편입니다. 또한 자연숙성 간장 고유의 깊은 향미가 부족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현저히 길게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다량의 화학 보존료가 첨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겉포장이 화려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향이 인공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불쾌감을 줍니다. 해결 방안은 명확합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특히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간장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자연 발효 간장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콩의 깊은 풍미를 보장합니다. 풍부한 맛과 더불어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맛을 즐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식품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마늘과 버섯이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들을 건강 식재료로 알고 계시지만 중국에서 수입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75세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께는 20년 넘게 지켜온 독특한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매 식사마다 식초에 절인 마늘 한 접시를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습관이 혈액순환을 돕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초기에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나 최근 잦은 어지럼증을 겪었습니다. 혈압 수치 또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에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단 결과 혈액에서 장기간 축적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평소 즐겨 섭취하던 한 식재료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마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늘은 주변 환경의 성분을 잘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 작물입니다.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농약이 사용될 경우 해당 유해 물질이 마늘 내부에 그대로 축적된다는 의미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다량 사용된 환경에서 재배된 마늘은 세척이나 껍질 제거만으로 유해 성분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해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어 간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위험은 마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표백이나 염색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허위 유기농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희고 균일한 형태로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화학 처리된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면역력 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주요 장기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수입산 마늘은 일반적으로 알이 굵고 껍질이 부자연스럽게 흰 편입니다. 윤기가 나보기에 좋을 수 있으나 국산 마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늘 고유의 알싸한 향이 부족합니다. 수입 버섯 역시 지나치게 하얗고 모양이 인위적으로 균일하며 신선한 버섯의 풍미가 약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특징이 안전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며 해결 방안은 명료합니다. 국내산 마늘은 그 풍미와 안전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된 버섯 또한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국내산 제품이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입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외관이 지나치게 좋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식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겉모습 이면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뒤에는 보이지 않는 큰 비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장 한 병이나 냉동 완두콩 한 봉지를 구매하며
당장 몇천 원을 절약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현재 절약하는 몇천 원이 미래에는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삶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멜라민 3-MCPD, 포르말린과 같은 화학물질은 단순한 소화불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체내에 오래 쌓이면 암간 기능 상실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역시 관련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아시아 지역 노년층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통계로 명백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체 기능이 활발하여 간과 신장이 유해 물질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를 넘기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해독 기능 또한 저하됩니다. 매일 섭취하는 소량의 화학 물질이 시간이 지나 체내에 축적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복통이나 현기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점차 회복이 힘든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병원 신세를 지거나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져 가족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자녀의 도움으로 겨우 식사를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저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시설에 의탁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도 그런 미래를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 상실은 개인의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화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산 수입 식품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노후에 가족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소망과 깊이 연관된 사안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계승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은 늘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부모와 조부모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수입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고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식품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수는 없습니다. 낮은 가격의 이면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숨어 있어 건강을 점진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안전한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품질 좋은 식자원이 풍부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육류와 수산물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 GAP나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를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인증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수입 식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일본, 유럽, 미국과 같이 식품 관리 체계가 엄격한 국가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특정 국가의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방법이 있습니다. 섭취하기 전에 모든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는 습관입니다. 국내산이라 할지라도 잔류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세척법은 소금물 또는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몇 분간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 다시 씻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표면에 남아있는 화학 성분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나 상태가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포장된 식품은 라벨의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렴한 수입, 통조림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엔 식품이지만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간편함을 추구하여 소규모 시장이나 저렴한 곳에서 식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안전 미검증 수입품이나 불법 유통 상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 매장이나 신뢰도 높은 친환경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유기농 식품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이 다소 추가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안전과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과 코, 손으로 식자재의 상태를 분별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과일의 광택이 인위적이거나 수산물에서 약품 냄새가 나거나 냉동육이 부자연스럽게 선명하다면 곡물에 이물질이 보이는 등 모두가 위험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과 화학적으로 처리된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가장 좋은 판단 기준임을 잊지 마십시오. 특정 음식을 섭취 후 계속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럽고 피로하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음식의 원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음식은 식단에서 과감히 빼십시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질병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이나 가족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체적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행동만으로도 자유롭고 평안한 노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외출하며 유해 성분에 대한 걱정 없이 좋은 음식을 즐기는 삶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고기 한 점, 간장 한 방울을 어떻게 선택하고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80세, 90세 나아가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규칙적 생활을 실천하십시오. 자신을 아끼는 모습은 훌륭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냉장고와 식료품을 살펴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섭취하는 것이 과연 내 몸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그 답에 현재의 건강은 물론 미래의 수명과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특정 식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일 주스, 생선, 새우, 통조림, 가공육 등 10가지 품목이었습니다. 또한 우유, 절임, 배추, 냉동, 완두콩, 소금, 간장, 마늘과 버섯도 포함됩니다. 이 식품들에는 인체에 점진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금속과 유해 첨가물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10가지 식품이 당신의 건강 수명을 위협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의 사소한 방심이 미래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단호하게 거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식품을 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모두가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을 식탁 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잃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여러분의 주방에서부터 안전한 식습관을 시작하십시오. 현명한 선택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천으로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